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익,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내부에 드디어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4월 14일 북한 김정은을 칭하는 호칭에 최고 대표자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며 북한 김정은에게 국가대표의 자격, 즉 쉽게 얘기하면 대외적 국가 수반을 전체 지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 언론 중 하나인 노동당 노동신문은 4월 12일에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북한 김정은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 지도자라고 호칭한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아니, 김정은이 북한을 대표하는 수장인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호칭이 하나 더 붙었다고 뭐가 이렇게 호들갑인 걸까요?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김정은을 두고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됐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북한 김정은을 부르는 호칭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북한 내부에선 그동안 북한 김정은을 동지나 최고 영도자 등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면서 최고 대표자라는 호칭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미 최고 대표자라고 부를 것이라는 전조 증상이 보였었습니다. 4월 11일 북한의 진정한 2인자로 올라선 인물이 있죠. 바로 북한의 최룡해인데요. 북한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을 재추대하는 연설을 하며 최고 대표자라고 호칭했었습니다. 북한 최룡해는 당시 연설을 하는 도중에 북한 김정은을 공화국의 최고 수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 등으로 불렀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북한 최룡해가 북한 김정은을 부르는 호칭을 두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하며 김정은에게 명목상, 목적상, 국가 수반의 지위까지 부여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북한의 헌법이 개정, 수정되었을 확률이 높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미 북한의 대표 언론 매체들은 지난 4월 11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제14기 대의원 회의 안건으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었을지 아직 어떠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장이 북한 최룡해인 만큼 만약 이번에 이 문구가 수정됐다면 북한의 모든 권력 수반은 최룡해의 것이 되므로 북한 헌법에서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에서 최고 대표자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등으로 변경됐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내부에선 실세들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북한의 실세였던 김영남이 물러서고 북한 김정은 2기 체제를 이끌 3인방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북한 김정은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권력의 핵심인 최룡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박봉주 전 총리 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3인 체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 2기 정권을 이끌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김정은, 최룡해, 박봉주 3인방인데 북한 노동당 정치국은 노동당의 정책을 조직, 지도하는 북한의 절대적인 핵심 권력기구입니다. 북한 대표 언론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를 보도하며 주석단에 오른 새로 선거된 국가지도 간부들을 소개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룡해와 북한 박봉주를 순서대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호명했고, 특히 박봉주 전 총리는 당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상무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박봉주 전 총리의 후임인 김재룡 신임 총리는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자력갱생의 대표적 지역으로 보인 북한 자강도 당 위원장 출신이죠. 북한 김재룡 신임 총리가 경제 전반을 운용하는 경험이 아직 부족할 것이라는 평가를 했던 걸까요? 북한 내부에선 박봉주 전 총리에게 여전히 경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의 대외적 권한이 더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미 최고 지도령자의 호칭을 갖고 북한 내부의 정권을 거머쥐고 있었던 북한 김정은이 뭐가 달라지고 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지금까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북한 내부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한 것 말고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된 이후에 최초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장문의 연설 중에서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화답을 내놓았는데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 시기와 조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시 대한민국과 미국의 두 정상에게 대화 재개의 공을 넘긴 거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언제나 그렇듯 북한 김정은의 말에는 두리뭉실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긴장감과 경고가 항상 섞여 있는데요. 이번 북한 김정은의 메시지는 여러 측면으로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미북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제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2019년 올해 연말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어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로, 북한 김정은은 향후에 있을 미국과의 대화 재개 과정에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일부 전제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면서 경고했고, 완전한 비핵화 이후 제재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트럼프의 일괄 타결식 빅딜 방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제재는 없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제재 해지도 없다는 빅딜을 제시한 미국 트럼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북한 김정은. 이건 벌써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건가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제재 완화의 의견을 피력한 문재인 대통령,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세 나라에 삐걱대고 있는 소리가 벌써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한미 동맹의 관점이 아닌 민족 우위의 관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북한 김정은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이런 북한 김정은의 말에 화가 나는 건 저만인가요?
북한 김정은은 도대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길래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는 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북한의 협박 아닌 협박을 미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북한 김정은이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새로운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경고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주요 요직에 대한 세대 교체를 단행하며 제재 극복을 공언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될 때를 대비하겠다는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대화의 창을 열어두긴 했지만 두 나라가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놓고 많은 희망을 제공하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대가로 상응하는 미국의 양보를 요구한 협상 태도에 아무런 변화의 움직임이 없고 결국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 김정은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막강한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강하게 나가더라도 누군가는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일까요? 우리의 동맹국가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응원하고만 싶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